시력 회복을 위한 건강한 눈 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소중한 우리 눈을 위해서 내 눈에 맞는 눈 시력 교정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안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시력 교정술 이외에도 샵 0949번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메시지 이용하실 때는요. 전화가 편하시면 621-9490, 622-9490번 두 대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눈시원한과의 이현석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우리 뭐 아는 거 라식. 저도 라식 했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오래전에 했습니다. 대기는 라식으로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시력 교정 수술하면은. 저희 언니는 또 라섹 했고요. 라섹. 그만큼 이제 한 집안에서 라식을 다 했다는 거 보면 많이 일반화되고 대중화됐고요. 그러면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래요.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그 시력 교정 수술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즉 그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시력 교정하는 방법.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라섹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레이저를 쓰지 않고 그 바깥에서부터 시력을 교정하는 그 렌즈를 만들어요. 네. 저희 그 콘택트 렌즈나 안경 같은. 근데 그것을 눈에 이렇게 덮어 쓰는 것이 아니라 네. 눈 안에다 이렇게 쏙 넣어주는. 그래서 안내 렌즈 삽입술이라고 하는 크게 이제 두 개의 수술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예.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뭐 뒤에서도 계속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뭐 이물감이나 이런 건 없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오해하시는 게 네네. 그 렌즈를 삽입한다고 그러면은 콘택트 렌즈로 다들 착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그러면 뭐 매일 저녁에 꼈다 뺐다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거 영구적입니까? 언제 또 렌즈를 교체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네네네. 이 렌즈는 말 그대로 우리 그 눈 안쪽에 네. 그 컨택트 렌즈는 눈 겉에다가 붙였다 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게 아니고 네. 그 수술 칼을 이용을 해서 눈 안쪽까지 넣어주고 나서 이렇게 닫아주기 때문에 예. 눈 안에 있는 거라서 넣고 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한 번 넣게 되면은 네네. 정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평생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럼 만약에 눈이 다시 나빠졌거나 네. 이럴 때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특별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아, 네. 시력이 다시 나빠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나 네. 아니면 눈에 뭐 다른 그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네. 부득이하게 이제 렌즈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아. 경우. 극히 드문 경우죠. 그런 예, 경우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여러분도 질문하시고요. 오늘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라식, 라섹은 많은 분들이 아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네, 일단 그 두 수술의 방법은 크게는 저희가 그 눈 나쁜 만큼 레이저를 가지고 깎아서 교정하는 건 똑같아요. 네. 그런데 라섹은 말 그대로 눈 표면에서부터 그냥 깎아 내려가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피부를 네. 예를 들어서 문신을 지우는 레이저를 하는데 네. 그 피부 표면이 제일 신경이 예민하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막 레이저를 때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 네. 이게 좀 아플 거잖아요. 그렇죠.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 상처가 이제 자라나서 이제 딱지가 붙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라식이라고 하는 것은 뚜껑을 하나 만들어요. 네. 즉 그 피부를 얇게 이렇게 저희가 뚜껑처럼 점여서 안을 열고 그 안에다가 레이저를 하고 덮어주게 되면은 바깥에 상처가 안 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통증이 조금 덜하고 아무래도 이제 상처가 적으니까 시력 회복이 빠르다 하는 장점이 있는데 예. 그런데 이러한 라식과 라섹을 왜 구분을 했을까? 그러면 뭐 다 라식을 해야 되는데 왜 라섹을 왜 합니까? 하는데 예. 그 가장 큰 차이는 저희가 그 각막의 두께예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라식은 각막 뚜껑을 하나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레이저를 할 때는 각막을 얼마든지 깎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남겨둬야 되는 두께가 있는데 네. 그 두께가 안 되는 분들은 그 뚜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저희가 교정할 수 있는 만큼 다 깎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분들은 라식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라섹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그 여러 가지 그 환경상 또 그 라식이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 라식이 뚜껑을 만들다 보니 물론 네. 이게 딱 붙으면은 제법 견고하게는 붙어요.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선수다.
권투 선수다. 예. 또는 급할 때는 항상 눈의 외상을 받을 수 있는 뭐 소방 공무원이다, 네. 군인이다. 이런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눈의 외상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뚜껑을 만들지 않는 라섹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라식을 하게 될 때는 예. 눈 검사를 철저히 해서 자기 각막 두께는 충분한지 네. 또 자기의 작업 환경이 어떤지를 그 수술하실 집도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는 게 좋지. 예. 뭐 눈이 편하니까 뭐 덜 아프니까 라식을 내가 바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실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화로 질문을 주신 분, 청취자 질문 좀 소개해 드릴게요. 40년 동안 안경을 착용하셨고요. 고도근시여서 이 시력교정 수술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물어보셨습니다. 요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과거에는 그 라식이나 라섹은 레이저를 가지고 깎는 수술인데 네. 무한정 깎을 수 없는 정해진 도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고도근시라서 그걸 다 깎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개발된 게 안내렌즈인데 간혹 눈이 정말 나쁜 분들은 이 안내렌즈도 넣을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너무 눈이 나쁘니까 그 이 렌즈 정도가 자체도 너무 눈이 나쁘다는 게 어느 정도예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네. 수치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제가 1, 2, 3, 4, 5, 6, 7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반적으로 근시 수술하는 분들이 수치로 한 3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저희가 레이저를 하기 힘든 고도 근시는 한 8, 9 정도 이상 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안내 렌즈가 보통 8, 9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15, 16까지는 해요. 그런데 정말 고도 근시는 20인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내렌즈로도 안 되는데 그러면 네. 방법이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수정체 수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정 수술이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네. 다만 그 눈에 맞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시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그러한 교정 수술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게 더 포커스인 것 같아요. 네, 수술을 못할 만큼의 고도근시인지 수정치 수술은 가능한지 검진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327님은요. 만 19세인 아들이 스마일 라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린데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만 19세면은 이제 20살 갓 된 것 같고요. 라식이 뭐고 스마일 라식은 또 뭐예요? 그 라식의 한 종류예요. 네네.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각막 뚜껑을 네.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최근에 가장 저희가 그 많이 개발된 방법이 스마일 라식인데 네. 뭐 그것은 뭐 라식이 한 종류니까 뭐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네. 이 질문의 요지는 네. 나이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계속 이 어머님도 그 아들의 눈이 계속 나빠지는 걸 지켜보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수술도 했는데 이 눈이 또 나빠지면 어떡하냐 이런 불안감이 있으셔서 그런 거거든요.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저희가 근시 같은 경우는 사실 만 19세를 정점으로 해서 대개는 진행이 멎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제 19세를 전후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극히 일부에서는 만 25세까지도 조금씩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근시량이 많은 예, 고도 근시로 갈수록 이런 경향이 큰데 네. 그래서 안전하게 시력 교정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병원에서 한 6개월 간격으로 2번 정도의 시력 검사를 하고 하시는 네. 게 안전하죠. 6개월 사이에 변동이 없었다. 그러면 멎은 거예요. 예. 근데 19세가 아니라 20세라도 네. 6개월 검사했는데 6개월 사이에 더 나빠졌다. 그러면 기다리는 게 안전하죠. 다음 6개월까지. 그렇군요.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3450님은요, 시력교정술 난시 환자한테만 적용되는 시술로 알고 있는데, 교정술 받으면 많이 좋아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난시 환자에게만 적용되나요? 시력교정술이요?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가 눈이 나쁜 것을 크게 네. 3가지로 나눠요. 네네. 제일 많은 게 근시, 그 다음 난시, 원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그것은 각각의 특징이 다 다른데 결국은 초점 거리가 가까운 데 떨어지냐 멀리 가냐 아니면 분산돼서 이렇게 축에 따라서 갈라지냐 뭐 이게 이제 난시인데요. 네네. 시력 교정 수술은 3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네. 꼭 난시만 교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근시인 경우가 거의 한 80% 이상이고요. 그렇군요. 뭐 난시 원시도 다 교정이 되고요. 네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이 너무 많은데 빠르게 할게요. 6725님 백내장이 있는데 시력교정도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백내장인 경우는 요즘은 저희가 백내장 수술을 하고 그 안에 넣는 인공 수정체 가지고 시력 교정 수술을 대처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도근시 환자 너무 심하면 네. 수정체 수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일종의 그 백내장 수술하고 거의 똑같은 방법이에요. 네네. 요즘 많이 하는 그
노안도 요즘 백내장을 통해서 시력 교정 수술 개념으로 노안도 교정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폭넓은 범위에서 백내장 수술이 일종의 시력 교정 수술을 겸하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7332님은 52세 남자인데요. 4년 전에 시력 교정하러 안과에 갔는데 유전병인 아벨리노가 있어서 수술 안 된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법 없을까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걸까요? 하셨어요. 오늘 질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 아벨리노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벨리노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가 사람의 눈을 딱 바라봤을 때 가운데 까만 창이 보이죠? 예. 그게 사실은 아주 맑은 유리 같은 조직인데 그게 유전적인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그 하얀 눈송이 같은 그 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보이나요, 그게요? 많이 심하면은 다른 사람이 봐도 보여요. 예. 근데 초기에는 거의 알아볼 수가 없는데요. 네. 이러한 아벨리노가 있을 때는 왜 시력 교정 수술이 위험하냐면 네. 특히 라식 같은 수술을 하게 됐을 때는 이 눈송이가 급작스럽게 늘어나요. 보통 예. 이게 한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늘어날 게 네네. 수술 직후에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확 늘어나는 이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네. 이러한 아벨리노가 있는 분들은 라식 수술을 하시면 안 되고 네. 아주 경미할 때는 안내렌즈 수술은 가능해요. 그러나 많이 진행되면은 네. 그것도 저희가 권유하지는 않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벨리노가 사실 눈송이가 나타나기 전부터 본인이 그런 형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유전자 검사를 꼭 해서 미리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문제는 뭐였냐면 시력 교정술은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 영향 받습니까? 네, 받지 않습니다. 네. 이유는 시력 교정 수술은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눈 상태에 따른 저희가 예.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여름이라고 해서 더 뭐 덥고 뭐 물 많은 이런 계절에 뭐 더 감염 위험이 높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X였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눈시원한과 이현석 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사고 건강클리닉이었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부산 울산 고속도로와 함께하는 TVN 교통안전 캠페인. 현대인에게 휴대전화는 한시도 떼어놓을 수 없는 문명의 이기죠. 그런데 운전 중에 전화를 받고 문자를